기존의 치료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인이 부족하니까 인을 계속 먹거든요.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사실은 주로 콩팥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강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XLH, X염색체 저인산 혈증은 어떤 병인가요? XLH는요, 소변으로 인산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어서 X연관형 인산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혈액에 있는 인산은 떨어져 있어서 저인산 혈증이 나타나게 되는 병입니다. 유병률이 2만 명에 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인산 혈증 그룹병 중에서는 가장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X염색체와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전 질환인가요? 그렇죠. X연관형이기 때문에 엄마한테서 아들로,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서는 딸한테만 갈 수 있는 그런 병인데요. 여자들은 X가 2개가 있으니까 아프지 않은 X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여자들의 경우에는 병이 심하지 않은 게 원칙인데, 이 XLH는 치사하게도 여자 환자분들도 남자 환자들과 똑같이 병의 심한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XLH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은 무엇인지요? 구루병이죠. 구루병이라 함은 뼈가 약해져서 아이들한테서 이제 뼈가 휘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요. 어렸을 때에 이제 뼈를 만드는 구성 성분인 인이 부족하면 뼈가 잘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다른 데의 뼈는 사실은 대개는 괜찮고 O자 다리가 굉장히 심해지거나 또는 X자 다리가 되거나 이런 증상, 즉 하지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들이 병원에 올 때는 키가 잘 크지 않는다, 또는 아기가 걷기를 힘들어한다, 잘 걷지 못한다,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뼈에는 구루병이 있고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인이 너무 낮다 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키가 잘 크지 않고 골 변형하는 게 제일 문제고요. 대개의 정형외과 선생님들, 소아과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변형이 심하거나 키가 잘 크지 않으면 혈액 검사 기본적으로 하실 테고, 그때의 인이 낮은 게 심하면 소변으로 빠지는 인이 많다 그러면 XLH를 의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근데 교수님, 골 변형이 오기 전에는 그러면은 알기가 어렵나요? 검사를 하시면 사실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걸어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이상을 발견하고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가족분 중에 환자가 있는 분들은 그 전에 검사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보시는 친구들은 변형이 와서 치료받고 해결되는 케이스들인가요? 기존의 치료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기존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인이 부족하니까 인을 계속 먹거든요.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을 계속 부어도 정상의 한 70%? 골 변형이 더 진행하는 걸 막을 뿐이지, 그러니까 막을 수 있을 뿐이지 완전히 예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7, 8살 정도에는 많이 수술들을 고려하시더라고요.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중력의 영향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영양구루병이나 필레병 등을 진단받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XLH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모든 경우에 모든 그룹병, 그리고 모든 하지의 변형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체는 보통 정상인데 하체가 굉장히 짧은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알고 보면 이 XLH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XLH가 진단됐을 때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무엇일까요? 이제 그 가족에서 처음 발견된 XLH인 경우에는 왜 생겼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죠. 어쩌다가 생긴 거죠. 뭐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난 게 조금 더 신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큰 문제 없이 태어난다는 게 더 신기한 일이고 어쩌다 보니 이제 그 X 염색체에 있는 그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키가 보통 아이들처럼 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건 좀 어렵다. 예. 칼슘인을 보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기는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신약이 나와서 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면 거의 정상적인 키와 변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XLH가 진단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인을 계속 부어주는 게 기존의 치료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치료는 먹는 음식에서 인을 최대한 재흡수하는 거여서요. 그걸 위해서 비타민 D, 활성형 비타민 D를 드리고 인을 드리고 이렇게를 했습니다. XLH 환자가 우리가 먹는 보통의 이제 영양소로서의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데도 문제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활성형 비타민과 인을 드렸었죠. 드리고 있죠. 지금도. 그럼 이런 치료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 치료의 부작용은 이게 칼슘과 인이 우리 몸에서 되게 이제 잘 조절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인이랑 칼슘이 서로 이렇게 만나요. 뼈를 구성할 때도 인이랑 칼슘이 만나서 구성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느라고 인을 이렇게 주면 환자의 몸이 생각하기에 인이 너무 높으면 칼슘이 떨어져요. 그러면 칼슘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데서 칼슘이 낮다. 삐뽀삐뽀 하면서 뼈에서 칼슘을 다시 이제 끌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칼슘이 또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그 칼슘이 콩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칼슘이 콩팥에 쌓이게 되거든요. 콩팥에 석회가 쌓인다, 심석회화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부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면서 뼈가 더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는 인으로 인이 잠시라도 올라가면 우리 몸에 FGF23이라고 하는 혈액의 인을 적절히 조절하는 그 물질이 또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 인이 올라가면 FGF23은 올라가고 원래 병 때문에 FGF23이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가게 되고 해서 병의 기전을 더 악화시키는 종류의 치료가 되죠. 문제는 그래서 FGF23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뼈가 더 약해질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발견해서 골변형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인이 공급이 되면 좋을 텐데 골변형이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오시면 그거를 교정을 하려면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 수술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변형이 없나요? 변형은 계속 생깁니다. 그럼 수술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그럴 수 있죠. 이 변형이 생기는 것 자체가 성장하는 뼈에 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변형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병의 그 병태 생리 자체가 FGF23이라는 물질이 올라가서 생기는 건데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FGF23을 그러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클론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질환의 모델 쥐에 써봤더니 효과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 임상 실험을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람에게도 써봤더니 효과가 좋아서 환자분들한테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크리스비타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뷰로스맙이라는 약이고, 이 약을 쓰면 정말 신기하게도 인이 정상이 되더라고요. 한 번만 맞아도. 근데 이 약이 항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어서 2주마다 한 번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요. 허가가 된 지는 3년이 좀 넘었는데 보험에 대해서 쓰기 시작한 지는 1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